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도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기현의 칼라에서 무이치로와 네즈코가 쌍둥이 남매로 둘 다 해결된다면 어떻게 될지 대한 가상 시나리오 2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탄주로가 호쿠시보에게 살해당하고 무이치로와 네즈코가 복수를 위해 혈계되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신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데 쏘라니 보고 오는 거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처지에 따라가는 매끄러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증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무이치로가 해외 호흡에 검수를 하자 오바나의 탱게는 공격하려다가 엄청나게 놀랐고 혈기인 이 녀석이 어떻게 그 검수를 쓸 수 있는 거냐고 물었죠. 무이치로는 이 검술은 우리가 하면 대대로 내려오는 검술이다 라고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야 탱겐과 오바나이는 동시에 서로를 바라봤고 너 설마 카마도 가문의 아니냐? 라고 물었고 네이코는 냈다 네 맞아요 라고 대답하자 오바나이는 몹시 당황하며 그렇다면 탄주로 씨는 너네가 혈계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건가? 라고 물었죠. 무이치로는 우리 아빠를 알아? 우리 아빠는 돌아가셨어 라고 답했습니다. 그의 오바나이와 탱겐은 말도 안 돼 그 탄주로 씨가 죽었다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라고 하며 처음 이들과 맞닥뜨렸을 때 보였던 경계심은 온데간데 사라졌고 그저 충격을 받은 느낌만이 가득했죠. 그것은 카마도 남매 역시 마찬가지 왜 이들이 자신의 아빠 이름에 이토록 크게 반응한지 궁금했습니다. 오바나이는 너희들은 아까 우리와 싸우러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럼 무슨 목적으로 온 거지? 라고 물었고 우이치로는 우리는 무장과 아빠를 죽인 상현이 호쿠시보를 죽이기 위해 혈계되었다. 그래서 같은 목적을 지닌 비살대와 동맹을 맺으러 강주를 만나러 온 거야 라고 했죠. 그러자 무잔을 죽이기 위해? 잠깐 어떻게 혈기가 무잔의 이름을 입 밖으로 낼 수 있는 거지? 라며 놀라워했고 이들은 확실히 일반적인 혈기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바나의 탱기는 그들의 말을 일단 신용하며 카마도 남매를 비살대 본부로 데려가게 되었는데 네즈코가 처음에는 당신들과 싸울 줄 알고 엄청나게 긴장을 했는데 어째서 갑자기 순순히 안내해주는 거냐고 물었죠. 그 오바나이는 나는 어릴 적 뱀혈기에게 잡혀 사육을 당하는 처지였는데 그때 나를 구해주고 그 원수였던 뱀혈기를 대체해줬던 것이 바로 일주 탄지로 씨였다고 했습니다. 그는 귀살대 주들 중 가장 강력한 실력자. 그를 보며 자신도 귀살대 검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고 그를 롤모델로 삼아 열심히 수련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은퇴를 해버리고 자취를 감춰버려서 충격을 받았다고 했죠. 그런데 그런 그가 죽었다니 너무나도 참담한 심정이라고 했습니다. 무이치로는 우리 아빠가 귀살대 검사였을 뿐만 아니라 최고 계급인 주였다는 것에 엄청나게 놀랐죠. 그때 옆에서 우디 탱긴 역시 지금 주로 활동하고 있는 녀석들은 대부분 탄주로 씨가 현역이었을 때는 주가 아니었으니 잘 모르겠지만 자신도 아직 주가 아니었을 시절에 탄주로와 함께 임무를 나간 적이 꽤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탄주로 씨에게는 분명 어린 쌍둥이 남매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자신과 임무를 끝마치고 돌아왔던 길에 탄주로 씨의 저택에 혈기가 쳐들어와 집에 있던 탄주로 씨의 아내인 키에에게 큰 상처를 입혔고 그 쌍둥이들은 미리 키에 씨가 숨겨놓은 듯 벽장 속에 들어있었다고 했죠. 탄주로 씨는 어떻게든 아내를 살려보려고 응급처치를 해봤지만 이미 늦은 상황이었고 키에 씨는 죽기 전에 마치 피를 뒤집어 쓴 것 같은 혈기, 얼음을 쓰는 혈기가 찾아왔다며 제발 우리 아이들만큼은 꼭 지켜주라고 하며 유언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후 탄주로 씨는 아내를 죽게 했다는 것에 엄청난 좌절을 했고 그 이후로 귀살대 검사를 그만두었다고 했죠. 무이치로 네리코는 자신들이 지금껏 전혀 몰랐던 이야기를 듣고 더욱 혈기에 대한 복수심이 커졌습니다. 그렇게 우베야시키 당주와 대면하게 된 이들. 우베야시키 당주는 혈기인 네즈코와 무이치를 보고도 딱히 놀라는 기색이 없었고 너희들은 타마요가 보내서 온 아이들이구나. 큰 결심하느라 수고했다 라고 말했죠. 우부야시키 가문의 당주들은 먼 옛날부터 타마요와 편지를 주고받고 하며 무장퇴치를 향해 협력을 해왔는데 1년 전 타마요가 탄주로의 사망 소식과 해외옥 가문의 아이들을 혈기로 만드는 데 성공했으니 그들을 최강의 전사로 만들어 이번에야말로 무장을 퇴치해보자는 내용의 편지가 있었기에 우부야시키 당주는 언젠가는 이들이 찾아올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우부야시키 당주는 모든 주들을 모은 뒤 네이코와 무이치로를 귀살대 특별대원으로 인정할지 말지에 대한 회의를 하게 되었죠. 탄주로를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교메이, 오바나이, 탱게는 그의 자식들을 지지해줬고 미치라 시노부 쿄지로는 당준이 말씀에 따르겠다고 했으며 수주 기우는 자신은 아무래도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풍주 사내미만이 자신을 인정할 수 없다며 귀살대 주 출신의
검사의 아이디라고 해봤자 이제 막 혈기가 된 아이 2명일 뿐인데 귀할 때 뭐 얼마나 전력이 되겠냐며 실력을 보고 싶다고 했죠. 사이미는 현 귀살 때 주 중 최강 전력 교메이 다음으로 강한 검사였기에 다른 주들은 그 제안에 너무한 처사가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이미는 혈기에 대한 증오심이 가득했기에 혹시라도 이걸 빌미 삼아 죽여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죠. 그때 무이치로는 묵묵하게 칼을 빼들었고 그렇다면 어디 해봐. 대신 너 팔다리가 날아가도 모른다? 라고 했습니다. 사이미는 그에 씩 웃으며 그 건방진 성격 하나는 마음에 드는군 이라며 그대로 바람의 호흡을 사용해 무이치로에게 뛰어들었죠. 그렇게 무이치로와 사님의 검술이 부딪혔고 주들은 그 광경에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무이치로가 사님의 공격력에 전혀 밀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이미는 자신의 모든 공격을 맞받아치는 무이치로에게서 묘한 느낌이 들었는데 그것은 바로 전력을 내고 있지 않다는 것. 사이미는 자신을 상대로 전력을 내지 않다는 것에 열이 받았고 어디 한번 이 녀석의 모든 것을 끌어내보겠다는 생각으로 자신의 희열을 사용하려고 했죠. 사이미는 자신의 몸을 베어 피냄새로 무이치로를 취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그때 교메이가 사이미의 자해를 막으며 이 정도면 실력 검증은 충분하지 않겠나? 라고 했습니다. 사이미는 채 그래 이 정도면 충분히 귀살대에 도움이 되긴 하겠군. 대신 우리 귀살대를 배신한다면 내가 가장 먼저 널 죽이러 가주겠다 라고 했죠. 무이치로는 내가 혹시라도 귀살대를 배신하는 날이 오게 된다면 그건 귀살대 전멸이라는 결과밖에 나오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고 그때는 네즈코가 뛰어와 무이치로의 뒤통수를 딱 때리며 하하하 저희 동생이 요즘 들어 사춘기인가 봐요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귀살대 특별대원이 된 네즈코와 무이치로 모든 귀살대원들에게 무이치로와 네즈코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고 그들과 함께 혈기를 퇴치할 수 있도록 독려했죠. 그리고 그들에게 일륜도를 하사한 후 곧바로 네즈코와 무이치로는 나타공원산에 투입되었는데 그곳에서는 이미 많은 귀살대원들이 당했다고 했습니다. 네즈코는 처음 참가한 귀살 임무에 긴장을 했지만 일부러 밝게 행동하며 무이치로의 긴장을 풀어주려고 했죠. 하지만 무이치로는 딱히 긴장한 것도 없었고 빠르게 이 산에 있는 혈기를 퇴치할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네즈코는 어라 저 앞에 귀살대 검사끼리 서로 죽이고 있는데? 라고 하며 가봤는데 그들의 몸에는 거미줄이 붙어있었고 아무래도 조종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죠. 그리고는 뭐야 너희는 처음 보는 혈기들인데 우리의 가족이 되고 싶어서 찾아왔나? 라고 하는 목소리가 들리며 한 혈기가 쿵쿵거리며 다가왔습니다. 무이치로는 네즈코에게 넌 저 귀살대 검사들을 조종하고 있는 혈기를 찾아서 없애라고 했고 네즈코는 알겠다며 그 거미줄을 따라 쭉 뛰어갔죠. 아빠 거미 혈기는 무이치로에게 우리 거미 가족으로 들어오면 그 얼굴도 우리에게 맞게 만들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금방 익숙해지니 걱정 말라고 했고 우리의 리더는 무려 12개월의 혈기이니 귀살대 검사로부터 지켜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무이치로는 싸늘한 목소리로 왜 이렇게 쫑알쫑알 말이 많아? 그냥 지옥으로 꺼져 라고 했죠. 아빠 거미 혈기는 이거 영 버릇이 없는 꼬맹이군 버릇을 고쳐주마 라고 하며 주먹을 휘둘렀는데 그 순간 무이치로는 해호흡을 시원해 아빠 거미 혈기의 팔을 날려버렸고 아빠 거미 혈기는 절단된 부분이 마치 뜨거운 불에 타들어간 듯한 고통과 재생이 되지 않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무이치로는 그 뒤 가볍게 칼을 한 번 더 휘둘러 아빠 거미 혈기의 목을 날려버렸고 이곳에 12개월의 혈기가 있다는 거지? 그거 참 반가운 소식이군 이라고 하며 유유히 걸어나갔죠. 그때 에이코는 엄마 거미 혈기의 거미줄을 따라 추격을 하고 있었고 드디어 그녀가 있는 곳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엄마 거미 혈기는 넌 누구냐고 지금 바쁘니까 다른 곳으로 가라고 했죠. 에이코는 그녀가 조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실드를 그대로 잡아 폭혈로 태워버렸고 그 불길이 거미줄 따라 엄마 거미 혈기의 손까지 화상을 입었습니다. 엄마 거미 혈기는 이게 무슨 짓이냐며 네즈코를 향해 날카로운 손톱을 휘둘렀는데 그 손톱이 네즈코에 닿기 전에 네즈코가 발로 걷어차 날려버렸죠.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발차기에 정신이 혼미해진 엄마 거미 혈기 정신을 차리려고 하는 순간 이미 네즈코의 손톱이 엄마 거미 혈기의 목을 날려버렸고 목의 절단면 부분부터 소멸되기 시작하며 어째서 혈기의 손톱에 내 몸이 붕괴되는 거지? 라고 놀랐습니다. 네즈코의 손톱에는 일륜도 재질의 칼날이 둘러싸여 있었고 네즈코가 손톱으로 혈기의 목을 베면 그대로 소멸시킬 수가 있었던 거였죠. 네즈코는 그 뒤 근처에서 어떤 비명소리가 나자 그곳으로 황급히 뛰어갔는데 그곳에서는 어떤 노란머리의 검사가 혈기와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제인씨는 지금 안 그래도 저 혈기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또 다른 혈기가 튀어나왔다는 것에 이제 난 죽었다 라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네즈코의 얼굴을 보고선 급 설레기 시작했고 아 내가 어차피 죽을 거라면 저 귀여운 혈기에게 죽음을 맞이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형 거미 혈기가 어딜 한눈 팔고 있는 거냐고 제인치를 향해 독을 뿌렸고
제이치는 위기 상황이 되었죠. 그런데 제이치의 눈앞에서 그 독들이 전부 타버렸고 제이치의 앞에는 네유코가 막아서 있었습니다. 네유코는 그대로 뛰어가 형 거미열기의 여러 다리를 손톱으로 베어버린 후 발로 차 날려버렸고 형 거미열기는 땅바닥에 떨어져 굴러갔죠. 네유코는 제이치에게 괜찮느냐고 상냥하게 물었고 제이치는 사실 이 여자는 혈기가 아닌 천사님이신가 싶은 생각에 황홀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이치는 번개호흡을 시전했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네유코를 향해 칼을 휘둘렀죠. 네유코는 자신을 공격하는 건가 싶어 깜짝 놀랐지만 그것은 네유코의 뒤쪽으로 날아온 독을 쳐낸 것. 그 뒤 제이치는 병력 일섬을 사용해 땅에 떨어져 있는 형 거미열기의 목을 단번에 베어버렸고 그를 소멸시켰습니다. 네유코는 이 검사는 꽤 실력이 괜찮은데 왜 약간 당하고만 있었지? 라며 의아했고 제이치는 감히 내 천사님을 공격하려고 하다니 당신은 제가 꼭 지켜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죠. 네유코는 포알론이 되어 네 라고 했고 제이치는 귀살대원이 자신이 혈기에게 반해버렸다는 것에 속으로 마음 아파하며 이 금단의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했습니다. 제이치는 네지코에게 자신의 이름은 제이치라고 했고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죠. 그러나 네이코는 자신은 귀살대 특별대원 카마도 네지코라고 당당히 말했고 제이치는 이 혈기가 그 공지로 들었던 그 혈기? 그렇다면 같은 편이니까 금단의 사랑이 아닐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하며 엄청나게 기뻐했고 네이코는 제이치가 왜 이렇게 신이 난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편 무이치로는 이 산에 있는 강한 귀를 따라 걸어왔고 걸음을 멈추자 그 해는 하연호 루이가 있었죠. 루이는 넌 누구냐며 왜 같은 혈기가 나에게 건방지게 살기를 내비치고 있는 거냐고 싸늘하게 물었습니다. 그의 무이치로는 같은 혈기라고 말하지 말아줄래? 라며 칼을 뽑았고 루이는 무이치로의 살기에 반응해 그대로 거미줄 혈기술을 쏟아냈죠. 그러자 무이치로는 그 거미줄들을 전부 다 칼로 베어버렸고 너 12개월의 혈기가 맞아? 이 정도가 전부라면 굳이 그걸 쓸 필요도 없겠군 이라고 했습니다. 루이는 모두 이를 갈며 난 부자님에게 하사받은 하연호의 혈기다 라고 하며 자신의 최대의 거미줄을 시전했고 무이치로의 주변을 조타시켜버렸죠. 루이는 이 정도면 산상조각이 났겠지? 라고 하며 웃었는데 먼지가 거치자 멀쩡한 무이치로가 있었고 무이치로는 씩 웃으며 아니 이게 전부냐니까? 아까랑 딱히 달라진 게 없는데?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이치로가 해외호흡을 시전했고 빠른 속도로 루이에게 뛰어들자 루이는 그것을 막아보려고 거미줄을 뻗어봤지만 거미줄은 무이치로에게 닿기 전에 전부 말라 비틀어져 버렸고 그대로 무이치로의 칼날이 루이의 목을 날려버렸죠. 그 뒤 무이치로는 루이의 피를 유리병에 담았고 고양이 차차마루한테 보냈습니다. 혈기 퇴치가 전부 끝나자 네유코가 그제서야 뭐야 무이치로 네가 다 끝낸 거야? 라고 하며 뛰어왔고 네유코를 뒤따라서 제이치가 총총총 함께 왔죠. 무이치로는 네이코를 한트 뿅뿅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제이치를 보고 저 녀석은 뭐지? 라고 하며 찌리 쳐다봤고 제이치는 왠지 모를 혈기에 몸이 쭈뼛 곤두섰습니다. 그렇게 뒤이어서 지원으로 온 귀살대 수습팀 부상을 입은 귀살대원들을 구조해갔고 무이치로는 그들을 통솔하고 있는 한 여자와 마주치게 되었죠. 그녀는 충주 시노부의 츠우코인 츠유리 카나오. 카나오는 영혼 없는 표정으로 무이치로를 바라봤고 무이치로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며 엄청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때 카나오는 어떤 임무가 생각이 나는지 무이치로에게 먼저 말을 걸었고 충주 시노부님이 당신들과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신다며 이 임무가 끝나면 자신과 함께 가자고 했죠. 그때 귀살대 까마귀가 임무가 끝난 모두 복귀하라고 알렸고 네지코와 무이치로는 나비저택으로 함께하게 되며 이 시나리오 2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탄지로의 대체 역할을 무이치로가 하기에 무이치로는 카나오, 네유코는 제이치와 관계를 맺으며 나아가도록 전개할 것 같아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 다음 시나리오 3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의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